미국 당혹, 이걸로 F-22 격추했구나. 폴 FA-50에서 발견된 이것. 스피논 실전 적용 성공. 유럽 전역 충격.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FA-50 파이팅 이글이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러시아제 E-29와 E-35를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는 전투기로 성장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가 장악해 오고 있던 무기 수출 시장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제품들을 홍보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수출 추진력을 얻고 있다. 특히 2017년에 퇴역한 러시아제 E-29 16대를 대체할 전투기를 찾고 있던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 항공기 제조업체 KAI가 제작한 FA-50 경전투기를 최종 낙점하기도 했다. 며칠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LCA 수주전에 입찰한 FA-50 파이팅 이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FA-50 파이팅 이글 18대를 9억 2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약 1조 2천억에 구매한 말레이시아 공군은 2026년 FA-50 초도기를 인도받게 된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에서 경쟁했던 기종으로는 인도의 테자스, 파키스탄의 JF-17, 그리고 러시아 E-29를 현대적으로 재설계한 E-35 등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FA-50은 이들 모두를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제인즈가 보도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현재 생산되고 있는 블록 10버전이 아닌 향후 실제 인도될 시기에 등장할 블록 20버전의 FA-50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전투기 FA-50 블록 10을 보다 현대화시킨 차세대 버전. FA-50 블록 20는 아직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성능에 근거한다면 FA-50 블록 20는 다목적 경전투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FA-50 블록 20는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왕립공군 BAE 시스템즈의 호크를 대체할 수 있는 훈련기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FA-50 블록 20의 본격적인 AESA 레이더 노스롭 그루먼 AN, APG-83이 장착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며 이로써 FA-50 블록 20는 AIM-120 암남, AMRAAM 위 운용이 가능해진다. 그 외에도 FA-50 블록 20에 통합될 수 있는 무장으로는 NSM, 네이블 스트라이크 미사일, 대함 미사일과 이를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JSM,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 더해 고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 그 중에서도 특히 레이저로 유도되는 고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의 통합도 논의되고 있는데 로키드 마틴이 만든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가 이미 FA-50 블록 10에 통합되어 있어 정밀 유도 무기 체계의 정확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고객의 희망 여부에 따라 공중급유 시스템이 탑재될 수 있으며 다른 시스템과 새로운 무장도 고객의 요구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KAI 내부 소식의 정통한 정보원에 따르면 FA-50 블록 20에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디펜스 익스프레스 언급하고 있는 무장들의 대부분은 폴란드가 요구했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F-16에 탑재하기 위해 폴란드가 구매했던 여러 무장들을 FA-50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면 운용 유지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물류 지원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장을 통합시키는 작업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데다가 실전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KAI가 폴란드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T-50 고등훈련기에 기반을 두고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전투기 FA-50은 운용 유지비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고정밀 유도 무기와 장거리 타격 무기의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공중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의 계약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FA-50 블록 21대당 5,110만 달러. 현재 환율로 660억 정도의 비용을 투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이 정도 제한을 찾아보기란 꽤 어려운 일이다. 구글링을 통해 자료를 찾아봤지만 하나 660억 정도로 추정되는 FA-50 블록 21 가격이 순수한 유닛 코스트인지 아니면 기타 비용이 모두 포함된 프로그램 코스트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해외 언론인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제한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칭한 것으로 봤을 때 660억이 순수한 유닛 코스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FA-50 블록 21 가성비가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660억이 기타 비용이 모두 포함된 프로그램 코스트인 경우라면 당연히 가성비는 더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구소련 시대의 전투기들을 대체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에 직면한 많은 나라들에게 있어 대한민국 전투기 FA-50 블록 20가 지니고 있는 우수한 가격대 성능비와 실질적인 전투 능력은 매우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전투기를 평가하는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비용 대 성능비와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폴란드 정부 역시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자국 공군의 E-29를 대체하기 위해 36대의 FA-50 블록 20을 23억 달러. 현재 환율로 약 3조 원의 비용을 들여 구매했고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사실 또한 독자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폴란드 이전에도 FA-50 블록 20보다 훨씬 단순한 버전의 FA-50PH가 필리핀에 판매되었고 고등훈련기 버전인 T-50은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라크에서 운용되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자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구형 훈련기들과 경전투기들을 자체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고등훈련기 버전 T-50과 경전투기 버전 FA-50을 설계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푸틴, 위협 세력 도운 핵보유국의 핵사용, 우크라 돕는 서방 정조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할 경우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5일 현지 시간 국가안보회의에서 우리는 현재 군사 정치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보고 있다며 핵억제 정책은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군사적 위협에 관한 내용이 보강돼야 할 분야 라면서 정식 핵교리 개정을 지시했다. 개정 핵교리 초안에는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한 핵보유국에도 러시아가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 서방도 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초안에는 또 전투기와 미사일, 드론 등을 활용해 공중과 우주에서 러시아 영토 안으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한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감지되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긴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맹방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도 핵무기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핵교리 초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변경할 교리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무기 사용 권리를 가진다는 뜻도 담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3억 7,500만 달러, 약 5,019억 원
규모 추가 군사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 하이마스 용탄약 155mm 및 105mm 포탄, 집속탄, 지뢰방호 차량, MRAP, 전술 차량, 제블린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